취업 준비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첫날이었어요. 언니는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형부는 전혀 모르고 계셨죠. 언니가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요. 언니 아파트는 신축 빌라의 2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바로 보이는 거실은 아늑했지만 생각보다 좁았어요. L자형으로 연결된 주방에서는 언니가 좋아하는 화이트 톤의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거실 끝에서 시작되는 복도는 생각보다 짧았어요. 성인 2명이 지나가기엔 조금 비좁을 정도였죠. 제가 머물 곳은 그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언니가 서재로 쓰던 곳이었어요. 언니는 제가 와서 너무 기뻐하며 좋은 것들 사다 주겠다고 쇼핑을 나갔어요. 면접 준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히 지내라고 하면서요. 몇 번째 떨어진 면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짐을 정리하다가 지쳐버렸어요. 작은 방이 답답해서 언니 침실로 가서 잠깐 누워있기로 했어요. 넓고 푹신한 침대가 너무 편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깊게 잠들어 버렸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갑자기 느껴진 강렬한 감각이었어요. 뜨겁고 큰 무언가가 제 안쪽 깊은 곳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너무 벅차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깨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픔과 이상한 기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꿈에서도 이렇게 생생할 수가 있나요? 온몸이 그 거센 침범에 떨리고 있었어요. 점점 더 격해지는 움직임이었어요. 아픔은 사라지고 이상하고 달콤한 기분만 남았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것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있었어요. 뜨거운 체온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때 귀가에 스친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더 흥분됐어 라는 말과 함께 제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중얼거림까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목소리는 형부였거든요. 형부가 저를 언니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온 줄 모르는 형부가 침실에 누워있는 뒷모습을 보고 아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언니의 남편이 지금 제 몸을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뜨거운 감각을 멈추고 싶지 않은 제가 있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금기로 인한 짜릿함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움직임이 멈췄어요. 형부의 손이 제 어깨를 만지더니 몸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안 돼요. 들키면 안 되는데. 저는 더욱 깊게 잠든 척하며 몸에 힘을 빼려고 했어요. 천천히 제 몸이 돌려졌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형부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게 느껴졌어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충격받은 신음소리. 완전히 얼어붙은 형부의 목소리였죠. 저는 여전히 잠든 척하며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뒤로 물러서는 소리가 났어요. 형부가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뭔가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까지 들렸죠. 자책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벽에 기대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한숨까지.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마침내 혼자가 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제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정말 현실인가요? 몸 곳곳에 남아있는 감각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목과 어깨에 남아있는 흔적들까지.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구나. 거울 속 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된 기분보다는 뭔가 금기를 경험한 짜릿함이 더 컸어요. 이런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스러운 경험이 저만의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형부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돌아왔을 때 저는 어떤 얼굴로 맞이해야 할까요? 급하게 제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아직도 다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작은 방에 도착해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어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죠. 저는 재빨리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어요. 장 많이 했다며 밝게 웃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골라왔다는 자랑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1시간 전 일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언니가 쉬라고 했죠.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뭘 도우냐며 웃는 언니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아마 오늘 일찍 와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오신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형부의 인사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죠. 언니는 기다렸다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형부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왔냐는 형부의 질문에 오늘 오후에 왔다고 대답했지만 형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언니가 미안하다며 깜빡하고 말 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은 특히 어색했어요. 언니는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계속 권했지만 저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서로를 의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안 먹는다며 걱정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 올라와서 컨디션이 안 좋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복도 너머 언니 부부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언니의 웃음소리와 형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와 달리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서로 피하며 지냈어요. 형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저도 형부가 계실 시간에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어요. 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은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날의 감각을 되새겼어요. 샤워를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제 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형부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안을 가득 채웠던 형부의 것까지도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 좁은 복도에서 저희가 마주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며 몸이 뜨거워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어쩔 수 없이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언니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제 방에서 나오고 있었고 형부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복도를 지나고 계셨거든요. 그 복도는 우리 집보다 훨씬 좁았어요. 양쪽 벽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였죠. 불과 서너 걸음이면 끝나는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좁은 복도 한가운데서 저희는 멈춰 섰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고 양쪽 끝은 각자의 방이었죠. 서로 지나가려면 몸이 스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형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 서 있던 저는 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형부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형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어요. 저희 사이의 거리가 더욱 좁혀졌죠. 복도가 좁아서 형부의 몸이 제 등에 닿을 뻔했어요. 그때 형부의 손이 벽을 짚으려다 제 손과 스쳤어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형부의 큰 손이 제 작은 손을 살짝 덮었어요. 뜨겁고 거칠한 손이었어요. 그날 제 몸을 어루만졌던 바로 그 손이었죠. 화장실에서 샤워기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언니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저희는 재빨리 손을 떼었죠.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갔고 형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언니가 어떤 소리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고 대답하는 형부의 목소리도 들렸죠. 제 방에 도착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방금 전 형부와의 접촉에서 느낀 전율이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단 몇 초의 손길만으로도 그날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형부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이런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피해자가 된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억이 저를 자꾸 불러들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억은 생각보다 끈질겼어요. 마치 중독처럼 저를 사로잡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그 유혹에 조금씩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일부러 형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언니는 부엌에서 반찬을 가져오느라 바빴죠.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발가락으로 형부의 정강이를 살짝 건드렸어요. 형부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태연하게 밥을 먹는 척했어요. 언니가 돌아와 앉자 저는 더욱 과감하게 발로 형부의 다리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형부의 얼굴이 점점 상기되는 게 보였어요. 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가락으로 형부의 종아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죠. 형부가 수저를 놓칠 뻔했어요. 괜찮냐며 걱정하는 언니에게 형부는 손이 미끄러졌다고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욱 과감하게 발을 움직였어요. 형부의 허벅지까지 올라가며 살짝 압력을 가했죠. 형부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언니 앞에서는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언니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을 때 형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밤에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집안이 조용해진 후에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죠. 제 방은 현관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복도 끝쪽이라 현관 쪽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복도에서 나는 소리는 고스란히 들렸거든요. 벽이 얇아서 발소리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제 방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형부가 제 방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문 너머로 형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형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에 서 있던 형부와 눈이 마주쳤죠. 어둠 속에서도 형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볼 수 있었어요. 말없이 저는 뒤로 물러서며 형부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형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자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이번에는 착각도 실수도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완전히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저는 먼저 다가가서 형부의 손을 잡았어요. 그 큰 손이 뜨겁고 거칠었어요. 그날 제 몸을 탐했던 바로 그 손이었죠. 형부가 제 이름을 작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했어요. 형부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형부의 뜨거운 뺨을 느끼며 입술을 맞췄어요. 부드럽지만 간절한 키스였어요. 형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큰 손이 제 가는 허리를 완전히 감쌀 수 있었어요. 저는 형부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저희는 서로를 탐했어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형부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올라갔어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는 형부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형부의 셔츠에 손을 댔어요. 단추를 풀어낼 때마다 형부의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죠. 손바닥으로 만진 형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침대 위로 천천히 누워가며 저희는 서로를 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막의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간절했어요. 형부의 입술이 제 목을 따라 내려왔어요. 쇄골을 지나 더 아래로. 그 감촉에 저는 작은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뜨겁고 큰 무언가가 제 깊은 곳을 찾아왔어요. 첫 번째와는 달리 이번에는 아픔이 아닌 달콤한 충만함이었어요. 마치 빈 그릇이 따뜻한 물로 채워지는 것 같았죠. 저희는 함께 리듬을 만들어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복도 너머에서 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저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형부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키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부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직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부는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깰 수도 있다는 걸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형부는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제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금 전 일을 되새겼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면서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형부와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갈망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언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챙겨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요즘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뭔가 어른스러워졌다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이런 관계에 빠져 있는 제가, 죄책감보다 갈망을 느끼는 제가 낯설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가정을 파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3주째 되는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언니에게 본집으로 내려간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다고 했죠. 언니는 많이 아쉬워했어요. 겨우 적응했는데 벌써 가냐며 서운해했죠.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더 있었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것도요.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제가 원하던 분야였죠. 언니는 정말 기뻐했어요. 축하한다며 서울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용기를 내서 올라갔어요. 시간이 많은 걸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묘하게 떨렸어요. 예전과 똑같은 복도, 똑같은 방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죠. 형부도 자연스럽게 축하한다며 웃어주셨어요. 겉으로는 정말 평범한 인사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저희는 가족처럼 대화했어요. 회사 얘기, 취업 준비 고생했던 얘기들까지요. 형부도 직장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형부가 건넨 와인 한 잔을 받을 때였어요. 손이 스칠 뻔한 순간 여전히 심장이 뛰었어요. 0.1초의 망설임이 있었죠.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형부가 조용히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때 일에 대해서 말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돌아와서 그 말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어쩌면 그게 좋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의 그날들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완전히 잊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형부가 출근하시면서 취업 축하한다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평범한 가족의 인사였어요.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기억들은 생각보다 끈질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도감과 묘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어떤 일들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것뿐인 것 같아요. 흠집난 그릇도 여전히 그릇인 것처럼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날의 저도, 지금의 저도 모두 진짜 저니까요. 언젠가 다시 언니 집에 놀러 갈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색한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